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할 거는요, 게임 학계 이해입니다. 그래서 게임 학은 정말 학문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게임학에 대한 올바른 생각, 또 잘못된 생각, 그리고 게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게임 산업계에 들어올 미래 산업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 학은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 컴퓨터 과학, 공학, 프로그램 쪽으로 게임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게임학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게임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고 젊은 학문이다. 근데 위키피디아라는 거는 전문적인 학자가 쓴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쓰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했는데 게임학 박사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게임이란 뭔가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받아서 내가 꼭 정의를 해야 되나? 근데 정의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그런 정의를 포함해서 위에 있는 정의를 포함하고 뭐 개발, 산업, 정책, 그 개발할 때도 어떤 메카닉으로 만드는가, 그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가, 뭐 UX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인지과학, 신문학, 심리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게임을 둘러싼 모든 학문, 그리고 또 학제간 연구가 다 포함되어야 할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것은 게임학이라는 건 이제 처음 생긴 학문이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게임 경영도 게임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게임 경영. 그건 경영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역이 넓혀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정의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게임 포럼이라는 데서 게임학 정립의 현재와 미래 이런 주제로 한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 잘한 건 아니고 기자가 엄청나게 빨리 따라락 쳐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연구재단이 됐는데 우리나라 연구를 다 총괄하는 데서 얘네가 학문 분류를 하는데 학문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삶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본다. 그런 건데 이런 학문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세분화했죠. 화학, 물리, 이런 것만 있었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이렇게 큰 분류가 있었고 그 밑에 또 학문 분류가 있는데 게임학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예체능, 예술 쪽에 있을까? 사회과학 쪽에 있을까? 자연과학 쪽에 있을까? 인문학 쪽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그 아트 부분은 예술 분야이고 사운드, 그죠? 예술 분야에 있고 또 우리가 게임 기획이라고 부르는 게임 디자인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굉장히 여러 걸치에 걸쳐서 있죠. 다 필요해.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그건 또 이제 공학으로서 소프트웨어 공학일 수도 있고요. 또 UX 같은 경우는 인지과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또 문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문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요즘 융합학, 복합학이 있으니까 융합학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그 연구재단에서 좀 분류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게임학이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술지도 있어야 되고 학과도 있어야 되고 산업 규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충족한답니다. 이제 얘네가 판단하기에 다 충족하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세계적인 학술지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컴퓨터 학과가 처음 생길 때 미국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니까 우리가 컴퓨터 과학과 그대로 직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죠. 배우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과연 학문인가? 로 봤을 때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학문인가요? 슈퍼에 있는 아저씨도 컴퓨터하고 배달의 기수도 컴퓨터를 하는데 그걸 꼭 가르쳐야 돼 대학에서? 세탁소 아저씨도 컴퓨터하고 좀 이상하지요.
근데 컴퓨터 공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게 학문이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게임학도 이제 게임이 학문이야?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미 연구소도 많이 있고요. 특히 MIT 같은 데에는 MIT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대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제일 이제 좋은 공대는 자연과학 쪽으로는 칼텍, 두 번째는 MIT, 세 번째는 카네기 멜론. 그래서 자기네가 맨날 1등이라고 우기지만 어쨌든 새 학교가 메이저인데 메이저에서 MIT 미디어 랩이라는 게 있는데 미디어 랩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이 게임을 연구합니다. 게임과 연관된 기술을 연구합니다. 게임 분야가 이런 IT 연구 분야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게임은 이런 아트, 사운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인지과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게임 학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 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심지어 철학, 인문학, 문학 이런 거를 포괄하는 융합학이다. 그러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게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게임학과로 간다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딱 떠오르는 그런 용어가 뭐예요? 그때 한번 우겨봤을 거니까. 가지 마라? 아니, 전 아직도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아, 속였습니까? 여기 게임학과 간다니까 부모님들이 반응이 어때요? 안 좋았어요? 지금은? 지금도 그다지. 1학년들은 어때요? 1학년 좀 나아졌나? 이제 인식이? 1학년 어때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부모님 정말 재밌으신 분이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픽 하나 깨졌네. 게임하면 생각나는 건 이런 거예요. 페인, 바다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하면 막 여기 이제 중독 사진들이 좀 깨졌고요. 그 다음에 범죄,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 연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몸이 아픈가 봐. 그리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 평면 모니터도 없고요. 이 얼마나 창의적이야, 근데 이게. 이게 바로 창의적인 인간 아닌가요? 그러면 한국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건전한 게임기라고는 닌텐도 위가 나왔을 때 당연히 게임기 나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있었고 폭력적 게임을 하면 더 폭력적이 된다, 청소년이. 막 이런 가정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GTA라는 게임 아시죠?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GTA에서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강도를 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지나가다가 민간인을 치면 500점, 경찰을 치면 1000점 한마디로. 강간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남의 기물도 파손할 수 있고 진짜 안 좋은 게임이죠. 근데 GTA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 100만 카피 이상 팔립니다. GTA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데 청소년 범죄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똑같을까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 근데?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왜 줄었을까? GTA 때문일까? GTA가 많이 팔리니까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니까 실제 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관관계라고 해요. 마늘 가격이 오르니까 슈퍼에서 뭐가 있대더라 이런 거. 그런 건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아닌데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GTA가 많이 팔리니까 청소년 범죄가 낮아진다. 이거 상관관계인데 매우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범죄가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력을 늘렸을 수도 있고, 그죠? 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오바마의 대통령 단선이에요. 청소년 범죄의 약 80%가 흑인들이 저질러요. 흑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데 오바마가
미국 최초로 흑인이 조금 하얗긴 하지만 흑인이 대통령이 되자 흑인 애들이 가난하고 막 불우한 환경에 살다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범죄 저질렀는데 우리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높은 클래스로, 하이 클래스로 갈 수 있겠구나. 상위 클래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범죄를 덜 저질렀다가 정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닌텐도 위는 제가 닌텐도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게임 페인이 될 수 없죠. 이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오래 못해. 중독될 수가 없어. 그죠? 굉장히 건전한 게임이고 신체 활동도 되고 건강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치료도 하니까. 근데 그 게임이 나왔을 때마저도 얘네들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옆에 팍 치면 어떡할 거냐. 저 여자 실제 자기가 맞았다. 또 이상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거 뭔지 몰라요? 이상한 용도로.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이상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이브레이션 기능이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기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렇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가 처음 나왔을 때 볼링을 하는데 슉 던졌는데 이거 이제 그때는 끈이 없었어요. 슉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이걸 놓친 거야. 그래서 브라운관에 가서 탁 꼽혔어요. 그게 탁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꼽혔는데 고소했어. 제조물 책임법. 야, 내한테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걸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걔가 이겼어요. 그래서 닌텐도가 아니 이런 놈이 있네? 이런 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다가 줄 거는 거 생겼죠? 네, 줄 거는 걸 만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 부정적인 현상이 있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어때요? 웃겨요? 웃기라고 한 거야. 네. 뒤에는 뭐가 보여요? 무슨 마크가 보입니까? 삼성. 삼성이 2001년부터인가 2000년부터 월드 사이버 게임즈라는 e스포츠 대회를 열었어요. 이제 월드 사이버 게임즈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 전에 월드 사이버 올림픽이라는 했는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사이버 게임즈가 됐고 제가 초창기 설립할 때 자문위원을 해서 이제 이 대회를 글로벌화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걸 했었는데 연간 400억 원을 들여서 이걸 후원해요. 삼성전자가. 왜 삼성전자가 게임을 400억 원이나 들여서 후원할까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지. 400억을 들인 만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뽑냐? 중국에 있는 PC방에 삼성 모니터가 쓰여진다면 좋겠죠. 대만에서 어마어마한 PC방이 처음 생겼을 때 삼성이 스폰을 해서 그 PC방에 모니터를 다 깔아줘요. 삼성으로. 그 다음에 게임 대회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게임은 국산 게임이 아닌 스타크래프트 같은 다른 게임으로 하는 거지. 뭐 카스 같은 거. 이거는 작년도에 한국에서 했던 게임이고요. 한국이에요, 이거. 나미비아 아니야. 한국인데 이 사람이 부시맨에 나왔던 주인공들이죠. 조연이래,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미비아의 철권 게임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한 거예요. 한 11월쯤 했는데 그 사람 잠바 입고 와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부시맨인데 너무 잠바 입고 하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춥지만 좀 참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친 거예요. 11월이요. 불쌍하지. 지금 11월이야, 지금. 응? 근데 얘는 더운 데 살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어쨌든 표정을 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냐 이거지. 저런 게임이 해로울까요? 철권 남 때리는 거니까 해롭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물건이 아니냐 이거죠. 자,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한류도 그렇고 아무튼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수출한 문화 콘텐츠가 약 4조 원, 요거 2년 전 발표니까는 더 늘었겠죠. 4조 원 규모예요.
문화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뭐 만화, 디지털 영상, 뭐 등등등, 공연 이런 것까지. 음악도 있겠죠. K-팝. 자, 그러면 이제 K-팝이 엄청나게 유명하다 그래서 뭐 프랑스도 날리고 브라질도 날리고 뭐 그런 뉴스 많이 봤죠. 싸이가 뭐 전 세계를 돌고 있고 지금도, 그죠? 얼마나 많이 수출했을까요? K-팝이. 많이 했어요. 자, 그럼 게임, 음악, 영화, 책 중에서 수출액이 가장 많은 수는 뭘까요? 아이, 너무 정답이 너무 심하다. 2등은 뭘까요? 2등. 네? 책? 어떻게 알았지? 의외로 책이 팔린대요. 그 다음에 음악, 영화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상하네. K-팝인 줄 알았는데 가수들은 K-팝인 줄 아나 봐요. K-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닌 거고 K-팝 그 한류 공연이라든가 캐릭터 비즈니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다운로드든가 이거에 몇 배쯤 수출할까요? 게임이 2배? 10배? 조금 더 쓰세요. 한 16배 정도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 그럼 영화에 몇 배 정도 수출할 거예요? 영화. 우리나라 영화가 요즘 잘 만들어서 만들 때마다 이제 수출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해운대도 수출하고 괴물도 수출하고 신세계도 수출하고 다 일단 만들면 많이는 아니지만 뭐 깐느 영화제나 이런 데 수출을 해요. 근데 게임은 영화에 몇 배를 수출할까요? 응? 30배. 조금 통은 좀 작네. 네. 작년 기준 86배 수출했습니다. 86배. 여러분들은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싶으세요?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싶으세요? 왜? 시장이 크니까? 그게 아니라 기회가 많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거기다가 또 특이한 거는 이런 겁니다. 한국인의 여가 생활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인의 여가 생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가 백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한국도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가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여가는 뭘까요? 여가 시간에 프랑스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할까요? 그렇게 너무 똑똑하게 보지 마라. 우리보다 책을 많이 보긴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1등은 TV 시청이에요. 미국 TV 시청, 일본 TV 시청, 프랑스 TV 시청, 독일 TV 시청. 프로그램이 뭐가 중요하지? 독일 사람들은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영화 시청, 뭐 드라마, 음악, 뭐 게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은 이미 게임이 1위예요. 게임. 작년에 잠깐 뒤지다가 다시 올해 게임이 1위가 됐습니다. 게임을 제일 많이 하고 여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게임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게임은 늘 문제라고 되어 왔고 오락실은 항상 불법 오락실이었고 뭐 청소년 뭐 범죄의 온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애가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데 이런 통계가 내 얘기가 진짜 통계가 있지만 그런 건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이게 믿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불법 복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처음 게임을 수출했을 때 세운상가에서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청계천에서 불법으로 복제해서 오락실에 뿌렸어요. 불법 복제 우리가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닌텐도가 1980년도에 대박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닌텐도 중간에서 게임하고 있는 애가 갑자기 5명이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품 물고 간질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소송 결과. 닌텐도 회사가 이겼습니다. 게임 때문에 간질을 일으켰다는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 하지만 닌텐도는 잘했어요. 일단 미안하니까 보상을 해줄게. 보상 다 해주고 나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이긴 건데 그건 안 밝혀지고 대부분 안 알려주고 사건이 나면 막 신문에 크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르노그래피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벗고 나온다 이런 게 있었죠. 한국 게임은 그다지 벗고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야한 게임 뭔가요? 한국에서 제일 야하다고 할 수 있는 본격 성인용 MMORPG. 그래서
A3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A3라는 게임이. 그래서 막 정말 야시시한 캐릭터가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있어요. 많이 좀 노출 좀 하고. 성인 남자들이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다 뛰어들어가지고 결제를 했네. 다른 게임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다 나와서 망했어요 결국. 그 괜찮은 게임인데 너무 과도하게 광고를 해서. 근데 일본에는 이제 PC 게임으로 굉장히 야한 게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실만한 동급생, 응?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야하거나 뭐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야한 게임 있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있는 게임도 야한 수준이 꽤 낮습니다. 응? 근데 예전에 리니지 2 나왔을 때 한 여자 국회의원이 게임의 성적 노출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다가 큰 소리로 막 이게 뭡니까? 막 문화부장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게 리니지 2 게임인데 리니지 2 게임 한 사람 혹시 있나요? 2 해본 사람? 2 2에서 2명만 해봤구나. 네. 근데 2를 해보면 예전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각도로 올리면 여자 캐릭터가 있고요. 치마를 입었어. 그러면 싹 올리면 치마 속을 볼 수 있게 장치를 해놓은 거야. 그럼 뭐가 보일까요? 팬티? 응? 팬티 보일까? 보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기획상에 그런 의도가 있긴 했는데 그 팬티까지 그리려면 여기 폴리곤 어마어마하게 그려야 되거든. 팬티도 그려야 되거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뭉개놨어. 그래야지 리소스가 적게 들죠. 그렇게 섬세하게 안 만들어요. 굳이. 근데 볼 수 있다 이거야. 아니 궁금하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각도를 바꿔보는 사람이 신기한 사람 아니야? 보통 그냥 게임을 하고 정신이 없는데 굳이 치마 속을 거기를 들어보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포르노 사이트가 널렸는데 그 가짜 캐릭터를 치마 속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다 아무것도 허연데 그냥 응? 그걸 보려고. 근데 어쨌든 게임을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폭력성 문제. 세계적으로 폭력적인 게임 GTA 시리즈도 있고요. 미국에 뭐 좀비 나오는 거 아주 폭력적인 거 많아요. 뭐 데드 라이징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봐도 와 너무 잔혹해. 막 골프채로 사람 머리를 팍 쳐가지고 깨고 막 이러던데 사람은 아니라 좀비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지. 좀비면 다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으면 좀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사람들이 좀비 게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좀비를 좀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폭력적인 문제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한국에서 폭력성을 할 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들어올 때 빨간 피가 흘렀어요. 외계인이. 야 이거 빨간 피가 흘러서 안 돼 라고 심의를 안 했어요. 18세로 하니까 어떡하지? 청소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블리자드가 어쩔 수 없이 피를 초록색으로 바꿉니다. 뭐 외계인인데 어때?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다시 15세가 돼서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폭력적인 것도 우리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나라다 이런 거죠. 중독 문제 난리죠 지금. 중독 문제 난리인데 여기 게임에 중독돼 봤던 학생 혹시 있나요? 한 번이라도 난 좀 고생해봤다. 언제 해봤어요? 몇 살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카스 했어요? 네? 카스? 와우. 와우로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병도 좀 우울증도 있어가지고 심했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한 거예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증상이? 막 일단 게임이란 게 끝이 있잖아요. 어차피 아이템 같은 거 다 맞추고 나면 그 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유를 하고 자기를 견제하고. 아이템 팔고 나왔어요? 청산하고? 네 그때 딱 그 새로운 버전 나올 때 그때 그냥 딱. 원래 중독은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야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죠? 못 헤어나.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내성이 생겨서. 니코틴. 그런데 한국엔 니코틴 중독자 없습니다. 니코틴 중독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 0.1mg 이상 먹어야 니코틴이 흡입되어야 중독에 이릅니다. 근데 한국 담배가 점점 순해져서 5갑 피워야 중독되거든. 근데 5갑을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100갑 피를 피울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한국 사람이 바빠서.
그러니까 중독은 지금 없는 거예요. 물질 중독 있죠. 약물, 뭐 필러폰 이런 거 중독되죠.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그러니까 치료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고 이거는 이미 세계적으로 중독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좀 다르죠. 그러면 쇼핑 중독 있잖아요. 여러분 돈도 없어서 쇼핑 중독 안 되겠지만 쇼핑 중독 있다 그러고 성형 중독 뭐 있다고 하지만 이걸 갖다 행위 중독이라고 해요. 쇼핑 중독, 성형 중독, 게임 중독을. 섹스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힘들어서 못할 텐데. 어쨌든 쇼핑도 중독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 결제가 안 되는데. 그죠? 게임은 좀 할 수 있지만 중독 현상까지 갔지만 스스로 나왔다는 거 보면은 뭐 중독은 아니잖아요. 그냥 몰입해서 한 거지. 한국에서 여태까지 게임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국에서만. 게임 하다가 죽었다고 기사가 났어. TV에 막 게임하다가 사망. 오락실에서 2박 3일 게임하다가 사망.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런 기사 본 적 있죠? 몇 명 죽었을까요? 응, 우리나라에서. 10명? 비슷해. 11명 죽었습니다. 1년에 1명꼴로 죽었다고 봐야 되지. 많이 죽었죠.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어? 하루에 몇 명이야? 많은 날은 하루에만 10대명도 죽어요. 그죠? 자동차는 나쁜 놈이죠. 자동차 때문에 죽었잖아. 우리 자동차를 나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죽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무튼 도둑질을 하거나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습니다. 파출소에 가면 술 먹고 주정하는 놈들 많고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남자가 특히 많이 그래. 그죠?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2차 피해. 술을 먹고 주정을 한다든가 싸운다든가 그죠? 범죄를 저진다든가 2차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술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냐면 게임 하다가 지난번에 몇 년 전의 일이죠. 게임을 하다가 아이 굶겨 죽여 탑 기사가 되고 SBS 막 뉴스 팍 나오고 그 뉴스가 팍팍팍팍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빨리 퍼나릅니다. 팍팍팍팍 딸 일로 와 얘가 죽었대 거봐 게임 안 좋은 거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마치 부모의 역할처럼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단체가 나와서 게임 회사 사장은 사과하라 뭐 이런 걸 또 해요. 그러면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죽은 건데 내가 사과를 하면 진로소주 사장은 매일 10번씩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그죠? 한국 담배인사공사 사장도 폐암으로 많이 죽게 했으니까 새벽마다 사과해야 되고 근데 거기는 왜 사과라는 얘기 안 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인식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던 일로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사기, 뭐 그 안에 범죄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보니까 메이플 스토리나 이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사기가 있어요. 온라인 게임하면 어떤 형아들이 나와요. 그 형아들이 아이템을 줄게 슬슬 꼬셔요. 싸게. 이게 시중에 살려면 굉장히 비싸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방법을 다 알려줘. 그래서 엄마 몰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아이템 안 주고 톡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당하는데 이걸 엄마한테 말을 못 해. 말하면 맞아. 그죠?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형한테 속아본 사람. 게임 속 대학생, 휴학생 형한테 속아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구나. 그 속아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속아본 사람들을 내가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85%가 자기도 대학생 되면 속여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를 모방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건 문제인데 그런 건 우리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게임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중독 문제, 뭐 개인 정보 문제, 뭐 저작권 문제, 보안 문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살면서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하면 인터넷을 없애야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 사건의 전반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살인 사건 났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조승희, 이름까지 하네. 되게 유명해. 조승희라는 불쌍한 코메리칸이 이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한국에서 그냥 빅 뉴스가 됐고요. 무슨 신문에서 동아일보인가 대서특필을 했죠.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쓰라고 했더니 소설을 써서 얘가 평소에 게임을 하다가 가상세계를 착각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 기자가 그랬다를 써야지 그랬을 것이다. 지가 소설가야. 그래서 다행히도 한 신문 기자가 그래도 저널리즘에 입작해서 버지니아 연방 수사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어로. 다른 사람은 영어 못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나 보지. 그냥 추정 기사만 쓰는 거예요. 영어로 전화를 해서 혹시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연방경찰이 너 바보니?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수사하는 건 심리 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수사 결과가 6개월 후에 나옵니다. 한국은 어떻게 알았어? 수사 결과를? 우리 수사 중인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과도한 외톨이, 왕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들 시키는 건 아닌데 지가 외톨이인 거죠.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이 조승희한테 우리 볼링 치러 갈래? 볼링도 게임이에요. 안 갔고 우리 컴퓨터 게임 할래? 안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 했으면 살할 수 있을 텐데. 게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한국의 김일병 사건. 김일병이 막사에서 총을 마구 난사해서 몇 명이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김일병은 게임을 했다. 분명히 FPS를 했을 것이다. 착각하고 수류탄을 던졌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말 게임 했냐고. 근데 그걸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 99%가 게임을 하고 군대를 가는데? 그걸 왜 물어봐? 근데 물어봤더니 게임을 했다고 했어. 거봐. 그래서 또 대서특필 했어요. 근데 걔가 했던 게임 뭔지 알아요? 메이플 스토리라니까. 아주 귀여운 캐릭터. 대학생이 메이플 스토리 하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지 나는. 근데 그냥 게임은 그렇게 덮어씌우는 올드미디어가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그냥 뉴미디어를 뿌린다는 거죠. 컴퓨터 게임은 그러면 나쁜 것만 있는가? 근데 나쁜 건 별로 없고 좋은 게 더 많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화상 치료할 때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몰핀을 먹어도 잘 안 돼.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몰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약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닌텐도 NDS를 준 거예요, 그냥. 내가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넌 게임을 하고 있어라.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치료 끝났다. 아, 예? 그래서 안 아팠다 이겁니다. 즐거웠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소아암 환자 치료 시에 통증을 경감시키기도 하고 소아암을 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게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게임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여자 사업가가 게임을 좋은 데 쓸 수 없을까? 근데 저런 게임을 통해서 소아암을 치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펀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펀딩을 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펀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던 차에 거의 포기할랑 말랑 하던 차에 그 사람이 어떤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가서 그냥 대놓고 계속 들이대는 거죠. 어떤 아줌마들한테 귀부인처럼 보이면. 그래서 어떤 귀부인한테 탁 만나자마자 제가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펀딩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가 네 좋네요. 할게요. 얼마면 돼요? 그래서 생각 안 해봤는데 한 400만 불만 주시면 네 했어요. 그 여자가 EA 사장 마누라였어요. 네, 운이 정말 좋았던 거지. 게임에서 사장 마누라니까 돈도 있고 게임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아암은 여러분이 들어봤던 어린이 백혈병이에요. 정확하게는 소아혈액암인데 소아혈액암은 완치율이 미국의 경우에는 90%예요.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우술이 비슷해요. 미국이랑 차이 안 납니다. 50%예요. 50%. 40%가 죽어. 안타깝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올릴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산재단을 내서 소아암 게임을 만들자고 해서 기획서 공모전을 하고 지금 NHN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째.
잘 안 됩니다. 의사들이 협조를 잘 안 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았으나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저도 계속 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게임을 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나노 로봇이 돼서 자기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 암세포를 총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인드 치료 때문에 마음을 치료해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줄어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암세포를 치료하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을 먹고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아지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약을 잘 안 먹는데 애들이. 왜냐하면 입맛이 일단 없고요. 머리가 다 빠져요. 항암 치료하면. 친구들 못 만나. 그죠? 내 모습이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죽여. 난 암이 걸렸으니까 죽나 봐 이런 거죠. 생존율이 90%인데. 응? 그래서 우리나라 50%밖에 없는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은 정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성취감, 학교에서 성취감 이렇게 많이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B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이번 달은 내가 수학만 했어. 그런데 또 50점이잖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 정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만한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 줘요. 열심히 하면 레벨업이 돼. 그래서 무슨 해방감 또는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공부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런 걸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글 게임 내 광고로서 광고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니하고 MS는 차세대 게임기,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그 PS4에서 폭력적인 선정 장면을 필터링을 할 수 있다, 자동으로. 이런 기능을 자꾸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한국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세계 자살률이 1위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 사람들을 해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3D 게임을 이용해서 해마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해마 기능이 향상이 돼서 우울증이 치료되더라. 뭐 이런 게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거 있어요. 게임 아이템으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높은 점수를 줘. 그냥 점수가 아니라 다른 아이템을 물약을 먹어도 되는데 물약 좀 이상하잖아. 마약 같잖아. 그죠? 근데 보통 물약으로 이제 굳어졌죠. 물약을 먹어야 에너지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채나 과일로 했더니 실제 생활에서 얘네가 야채와 과일을 먹는 빈도가 높아졌다. 많이 먹더라 이겁니다. 야채 불황리도 그런 효과를 있어요. 야채 불황리 게임은 아시나요? 네. 잘 모르는 게임인데 굉장히 건전한 게임입니다. 네. 환경을 살리는. 자, 컴퓨터 게임이 유용한 거는 게임 방식이기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비스타를 만들었어요. 버그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외부에 날릴 수 없으니 전체 직원들한테 뭐 몇만 명 되니까 이메일을 보내서 윈도우 비스타를 만들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버그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쁘니까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소수만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하와이 여행권 괌 무슨 숙박권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 워낙 월급 많이 받으니까 뭐 그 정도는 내 돈 내고 할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까? 그래서 그 테스트 팀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베타1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베타1은 윈도우즈를 다운로드 받으면 B를 줘요. B를 성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하면 E를 줘요. 베타, BETA. 5개까지 테스트를 완료해서 버그 리포트를 보내면 E를 줘서 베타1까지 5개의 단급이 있는 거고 게임처럼 만들어서 했더니 직원들의 참여도가 4배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게임 방식을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어차피 보상은 똑같았는데. 그래서 재밌는 사건은 한 임원이 저 상품권을 받으려고 자기 집무실에서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율을 높이는 거죠. 참여율을 높였다는 건 뭐냐면 비스타 버그 테스팅의 생산성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스타 버그가 과거 버전보다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의과대학은 외과 의사 훈련 중에 게임과 유사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수 발생률을 6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살펴볼 때 이랬어요. 이 애들은 참 잘해. 에? 잘 꼬매 예쁘게. 쟤는 외과니까 잘 꼬매야 되는 거잖아. 쟤들은 잘 못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계속 궁금했어요. 혹시 너 고향이 어디니?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애들이 못하고 도시에서 온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닐까? 또는 남자가 잘하고 여자가 못하는 게 아닐까? 뭐 별의별 연구를 다 했는데 안 나와 답이. 그런 와중에 쉬는 시간에 인턴들이 쉬는 시간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는 애들이 쭉 모여 있어요. 성적 좋은 애들만 모여 있는 거야. 잘 꾸미는 애들. 아, 걔네들이 게임을 하는 애구나. 이걸 알아냈어요. 아, 게임을 하면 이 섬세한 감각이 좋아져가지고 잘 꾸미는구나, 예쁘게. 성형외과 잘 꾸며야지 수술자고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가 수술을 하려면 시체가 필요하고 힘들어요. 산 사람을 갖다가 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연습을 했는데 가짜 살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드니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게임처럼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수가 그 게임을 통해서 훈련한 사람들 실수가 6분의 1 줄은 거죠.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미국 육군에서 개발된 신병 모집 게임이 있어요. 신병 모집 게임이 있는데 아메리카스 암이라는 게 있는데 미 육군은 이제 모병제입니다. 군대에 잘 안 가지.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로 막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 디지털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군대에 오게 할까? 우리는 이제 징병제에서 누구나 다 군대에 가야 돼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라고 하다가 얘는 디지털 세대니까 게임을 줘가지고 재밌게 한 다음에 오게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스 암이라는 영화 그 게임을 만들었고 무료로 뿌렸어요. 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재밌어. 내가 전쟁 속에 용사가 된 것 같아. 훌륭한 전사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정말 훌륭한 솔저야. 이렇게 하고서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게임 끝에. 가입? 그럼 가입하지 뭐. 가입하니까 뭐 생년월일 쓰라고 나오고 주소 쓰라고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런데 입대를 환영합니다. 입대 된겨? 네, 온라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속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모병률이 높아졌어요. 모병률이 높아지자 2001년부터 만든 거를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약 9천억 달러 정도 들여서 9천억 원 정도겠구나. 9천억 원을 들여서 계속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해병대 버전, 뭐 공군 버전, 뭐 합동훈련 버전, 특수부대 버전, 진압훈련 버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해군 훈련까지 만들어서 지금은 이걸로 아예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 제안을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을까요? 탱크 10대 불러오고 비행기 불러오고 한 번 가짜든 진짜든 미사일 한번 쏴봐야 될 거 아니야? 비용이 얼마 들까요? 토마호크 미사일 배에 다는 거 하나에 1억 원이야. 한 방에. 잘못 쓰면 큰일 나. 그죠? 한 방에 1억 원이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 훈련을 하면. 한 번에 몇십억 원에서 몇백 원이 들어요. 실수도 있으면 안 돼.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게임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되고 또 이제 디지털군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하고 올해도 국방 기능성 게임 세미나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왔었나요? 응?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네. 근데 이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그런 연구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마 그런 거를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게임의 긍정적 효과로 밝혀진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단 논리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테트리스를 하다 보면 이런 퍼즐은 그냥 맞힌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눈과 손의 협응 능력, 그러니까 눈과 손의 협응 능력, 그러니까 바늘에 실 끼는 것 같은 거, 수술하는 거, 이런 능력이 좋아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스타크래프트 하려면 자원이 미나리 뭐가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봤는데 뒷마당 조심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른 사고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발달한다. 고수업을 치다 보면 고를 할지 말아야 될지 신중해지잖아요. 돈이 걸렸으니까. 신중해진다. 이상합니까? 네?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의 예측력이 발달한다. 장기 게임, 바둑 게임을 하면 전략적 사고가 생겨요. 아,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수를 둬야 내가 이길 것 같다. 저기 멀리 보고 두는 수가 있는 거야. 이 수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타크래프트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전략적 사고 능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기억력 좋아진다. 그다음에 패턴 인식 좋아진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한 미국의 한 하버드 경영대학교에서 왜 우리나라에 이제 KT 같은 기업이 있어요. 공사인데 민영화됐지만 국가 것도 아니고 민영도 아닌. 근데 걔네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수적으로 해. KT도 지금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정신, 파이오니어 정신 아니잖아요. 개척자 정신이 막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전적으로 만들까? 그래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게임 플레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올라갔을 때 결제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단지 게임만 시켰을 뿐인데. 그게 제 주장이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그 총소에 나온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을 감당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사람은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죠. 실패를 해야만 성공하는데 자꾸 우리는 실패를 안 시키려고 해요, 부모들이. 그죠? 재수하면 안 돼, 뭐 이러고. 그지? 실패를 안 시키려고 해요. 근데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냥 잠깐 게임 만들었다 대박 났다는 애니팡. 응? 애니팡 3명이 동창이에요. 대학교 동창인데 게임 회사 각자 다니다가 어느 날 만나서 야, 그럼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볼래? 근데 너도 회사 다니고 너도 회사 다니고 회사 다니니까 어렵잖아. 그럼 우리 일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일요일 날 토주에서 만난 거야. 토주. 스터디 공간 있죠. 그래서 회사 이름이 썬데이 토주예요. 알았어요, 원래? 이 정도 때 보통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다시 할까요?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가 그렇게 생겼고 애니팡이 대박이 나서 이제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가 됐고 연만 매출 그래서 걔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250억씩 벌었을 겁니다, 대략. 근데 걔네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별의별 게임을 다 만드는데 실패하다가 싸이월드에 4,000성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여서 회사를 만드는 게 썬데이 토즈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감당하는 능력이 왜 향상되냐? 게임에서는 늘 실패하게 해주니까. 근데 실패하게 하지만 다시 도전하게 해주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팀워크도 좋아진다. 팀플레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 얘기하면 전철 운전 시뮬레이터, 저게 이제 아케이드 게임으로 전차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본에 오락실에 있는 게임인데 실사를 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신칸센 이렇게 기차 지나가는데 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와, 진짜 같아. 막 사람이 그러는 거야. 진짜야. 진짜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걸로 기관사 시험 봐도 되겠네. 그럴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로 지금 기관사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두근두근 뱀 퇴치 게임. 이거는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문방구 앞에 있었던 그 두더지 게임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점점 운동을 하니 근육이 떨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체가 점점 부실해지죠. 그래서 노인 인구는 굉장히 많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노인정에 해줬더니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이거야. 재밌으니까. 그냥 운동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누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자 할머니들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에? 둘 다? 할아버지들이 엄청 열심히 하더래요. 왜?
할머니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기하지만 굉장히 건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근육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근육을 해봤더니 실제로 근육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어머니도 이제 좀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낙상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닌텐도 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치료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닌텐도 위를 재활 치료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안 보이겠다, 이쪽은. 응? 조금 보여? 안 좋은 데 앉아있어. 자, 이거를 통해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이미 얘네는 이걸 통해서 많은 재활훈련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 연구가 근데 더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폭력적이다,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스웨덴의 연구 결과, 영국의 연구 결과, 미국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폭력적인 게임과 죄송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최근 연구예요. 1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없고 30년간의 연구를 다 찾아봐도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던 실험들, 무모한 실험들, 이거 혹시 못 본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짜로 게임을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두꺼비집을 내려요. 그러면 야이 XX야 뭐 시옷 비우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역시 게임은 폭력적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도 넘은 폭력 게임. 그리고 얘는 이 실험도 모르고 그냥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불쌍해. 근데 저 뉴스가 외국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무식한 방송사가 있습니까? 라고 외국에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저런 실험 자체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아빠가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서 좀 컴퓨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잘못해서 전원을 내렸어요. 노트북도 아닌데 데스크탑인데 어떻겠어요? 에이씨 이럴 거 아니야?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가스불을 내렸어요. 에이씨 똑같아. 사람들은 뭔가에 몰입해 있다가 그것을 방해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저긴 폭력적 게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쵸?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해도 화나지 않아요? 그건 아니야? 네. 그것만 제외하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꾀음 내의 공포 이런 책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체육학과 교수님이고요. 뇌파 진단기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의학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그렇다는 거잖아요. 게임 뇌가 마약 중독 뇌와 비슷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랑할 때 똑같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 또 갑자기 눈이 또렷또렷해졌어. 사랑에 이제 얘가 빠졌다 치자 그냥. 사랑에 빠졌어. 얘 뇌가 전두엽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랑이 되면 마비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을 하면 그런 뇌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콩껍질이 씌었다 뭐 이런 거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실제로 뇌파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총기 난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위에는 폭력적인 범죄예요, 범죄. 네? 자살률이 있어요. 이게 자살률인가 이게? 이게 이제 폭력적 게임이 이제 잘 팔리는. 이때 잘 팔린 거죠. 이때 딱 나와가지고 쫙 팔리고 또 안 팔리니까. 쫙 팔리고 안 팔리고. 1탄 나왔을 때, 뭐 2탄 나왔을 때, 3탄 나왔을 때 이렇게 팔리는데 그때마다 범죄율이 놀라가게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폭력적인 게임은 폭력성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과로사. 뭐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막 문제라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하죠. 2박 3일 동안 뭘 해봐 안 죽나? 2박 3일 동안 공부해도 죽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침 7시, 6시 몇 분에 가서 영교실을 하고, 영교실 말고 또 없나요? 앞에는? 뭐 1교시, 마이너스 1교시를 하고 또 뭐 1교시를 하고 또 8교시를 한 다음에 보충 수업을 하고 학원에 갔다가 12시쯤 온대 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얘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집에 와서 게임을 조금 하다가 잔대. 1시간쯤 하다가 그냥 쓰러져 잔대더래요. 그게 습관이야 얘. 근데 얘가 죽었어요 그 다음날. 근데 마지막에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걔가 게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매일 6시에 나가서 12시까지 학원, 학교 뺑뺑이 돌리면 죽어요. 스트레스를 풀게 해줘야지. 근데 마지막에 하필 게임을 한 거야. 걔는 나름대로 살려고 그런 거지, 살려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게임을 쓴 건데. 자, 3개월 된 딸 굶겨 죽인 게임 중독 부부. 네, 대서특필됐고, 저걸 보는 순간, 아, 내가 게임 업계, 게임 학계에 있는데 안 좋은 뉴스구나. 저거 어떻게 방어하지? 나한테 인터뷰 올 텐데, 막. 응?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자, 이걸. 그냥 뉴스만 듣고 흘려듣지 말자. 그래서 저 게임 이름 뭔지 아십니까? 저 게임 몰라요? 프리우스 온라인. 마침 프리우스 온라인 대표가 저랑 친한 사람이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아, 지금 기자들 대답해 주려고 정신이 없고요. 나중에 통화하시죠. 그래서, 아, 그래, 일단 기자응대 해라. 그래서 며칠 있다 이제 물어봐서 자기들도 궁금하니까 우리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지금 장사 안 되는데 이상하다 동접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아이디를 분석을 해봤더니 레벨도 16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게임 접속도 뭐 간간히 했다는 거예요. 중독될 수가 없는 거야. 시간표 네가 가져가라 기자한테 했더니 기자는 그건 보도를 안 해주고 아무튼 게임이 죽였다 그러니까 뭐 사과하라 뭐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걔네들은 정말 그렇게 중독적인 게임 만들고 싶대요. 그런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건 내막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저씨 백수, 계속 백수, 직업이 없는 30대 말 좀 된 여자 20대 말인가 30대 초반인가 백수, 계속 백수. 걔네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PC방 가서 시간 때우기예요. 그래서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채팅해서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집에서 야 그냥 결혼해라. 어?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 지하 방을 줬어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를 눕혀놓고 애가 자니까 둘이 게임을 하러 간 거지. 죽었어요. 게임 때문일까요? 게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둘 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을까? 자기네 손주 죽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사화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극적인 거 빡 때려야 된다는 거지. 저를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최모 기자라고. 저한테 혼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실관계를 잘 밝혀서 써라.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그걸로 떴어요. 지방지 기자다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저널리즘의 성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 있죠. 사행성 게임.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사행성 게임은 게임물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은 게임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게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든 건데 게임 세대 회사를 점령하다 이거입니다. 거기서 보면 요약한 거예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게임 세대는 전문가를 지향한다. 경쟁을 즐긴다. 팀워크를 중시한다. 멀티태스킹을 안 하다.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그 빠른 게임하면서 채팅하면서 담배 피면서 라면 먹을 수 있잖아. 네? 대단한 실력인 거지. 카톡도 받아요 그 순간에. 게임 세대는 철저하게 능력에 따른 보상을 원하고 영웅이 되길 원한다. 영웅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사회가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뭘 잘하나 봤더니 혼자 게임하니까 외톨일까 아닐까 했는데 유대관계를 중시한다 이겁니다. 왜 중시할까요? 유대관계를 잘해야 좋은 파티를 맺을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위험 없는 보상 없다.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 도전 정신이 증가한다는 거고 위험을 감수하는데 또 무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벤처 정신이 있는데 무조건 배팅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시행착오는 최고의 해결책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다 이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여러분들은 엄마들이 여러분들 훨씬 지식이 많고 나이도 많은데 왜 스마트폰을 잘 못 쓸까요? 뱃소리 좀 바꿔줘. 왜 이렇게 할까? 두려운 거야. 실패할까 봐. 창피할까 봐.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살짜리가 TV 리모컨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거든. 근데 금방 알게 돼. 4살 되면 우리는 주니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세계 최초로 최연소 연령이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민족입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안 잊어먹고 제대로 배우는데 매뉴얼을 읽어보고 하는 사람들, 엄마들은 이걸 갖다 주면 매뉴얼 없니? 이러잖아요. 그죠? 매뉴얼 줘도 이해도 못 하시면서 왜 달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좋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이다. 글로벌. 네. 여러분들이 아마도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한 애들은 외국인하고 게임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브로드 버전 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닉네임 보면 중국에도 해보고 캐나다에도 해보고 프랑스에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끈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누구나 게임을 한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뭐냐면 게임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앞으로. 왜? 만약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외계인 침공했을 때 누가 막아줄 거야 이거야. 미국 대통령이 막아줄 거야? 한국 대통령이 막아줄 거야? 외국인과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게이머예요. 걔가 막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거야. 얘는. 근데 재밌는 책이지만 두꺼우니까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 제가 과제로 내릴 테니까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하려면 창의력이 많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창의력은 어떻게 해서 많아질까요? 창의력은 많이 놀아야 돼. 잉여를 즐길수록 창의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뭘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못 찾아요. 멀리 떨어져서 한번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주로 간다고 생각해요. 우주에서 한번 저걸 봤을 때 지구인들은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보면 창의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레드오션은 뭐냐면 기존의 욕구를 해소시켜줘요. 레드오션.
뭐 술, 담배,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다 지금 이런 게 누구나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블루오션을 해라 이거예요. 있지도 않은 욕구가 있어요. 있지도 않은 욕구. 뭐냐면 아이폰 있어요? 아이폰? 아이폰이야? 껍데기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죠. 이거를 만들 때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시장 조사를 안 해요. 컴퓨터를 만들고 전화 기능을 넣으면 살 거야. 근데 예쁘게 만들어야 돼. 재밌게 만들어야 돼. 진짜 편리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마 지구인들이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걔는. 뭐 미국 사람이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없고 지구인들이 이걸 살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 너 살래? 이렇게 시장 조사를 안 해요. 그냥 내가 만들면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런 니즈가 없었어요, 사실은. 누구나가 난 스마트폰을 나중에 쓸 거야 라는 욕구가 없었어. 근데 그 욕구를 예측하는 거지. 욕구를 예측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뭐 입을까 이렇게 보려면은 TV를 틀어가지고 날씨를 봐야 되는데 꼭 우리 동네 날씨는 안 나와요. 그지? 부산 날씨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나오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아침에 알람으로 일어나고요. 그거 보고 날씨 보고요. 그다음에 시간 맞춰서 뭘 하고 SNS로 뉴스 보고 그다음에 학교 오면서 메일 체크하고 답장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즉각적으로 하고 재미난 거 있으면 저거 나중에 강의에 써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진 찍고 메모하고 SNS 올려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떨어져서 잘 못 살아요. 스마트폰 중독이죠. 중독인가요? 한 20시간쯤 쓰는데 중독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좋은 쪽에 사용할 수도 있고 맹목적으로 그냥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거는 뭐냐면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해소시켜줘라. 그러면 뉴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상상력의 부재는 눈뜬 장님이다 이겁니다. 그 상상력이 뭐냐면 남이 못 보는 걸 이거 비즈니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 게 상상력이에요. 아바타를 돈 주고 팔면 어떨까요? 에이, 미쳤나봐. 이게 안 돼. 누가 사겠냐? 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를 다 가졌지만 비즈니스를 못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1996년에 네오이즈가 아바타를 팔았어요. 세계 최초로. 일단 팔아보지 뭐. 팔려요. 잘 팔립니다. 미국도 아바타 장사를 합니다. 지금은. 남이 못 보던 걸 보게 능력이 상상력이다. 부분 유료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람이 창조해낸 새로운 방식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지구인들은 부분 유료화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로벌로 수출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구인들은 내가 만든 걸 쓸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우주적 입장에서 한번 지구를 조망하는 능력을 가져보라. 자,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들어야 돼. 아이폰처럼.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뽀대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디자인. 디자인은 시각적 디자인뿐 아니라 뭐 청각적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